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뭐 상대평가 어쩌고 얘기하시는데 어서 들어가지고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올해 결정돼도 3년은 기본 유예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결정된다고 해도 올해는 후년까지는 상관없어요. 그죠? 그렇게는 없어요. 바로 결정하고 내년부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수 없어. 여러분 공부를 하면 돼. 공부. 유언비어 막 그 옆에 도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죠? 그냥 학원에서 이렇습니다 하면 거기 따라가면 돼요. 그죠? 올해는 걱정할 거 없죠. 빨리 따르는 게 좋긴 했죠. 그죠? 너무 길고 가면 이제 또 바뀔 여지는 있어요. 왜냐면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도 뭐 상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따라가죠. 중개사도 얘기는 나와요. 올해도 얘기 나왔었어요. 올해도. 근데 나오면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상대평가 안 해도 문제 난이도로 조정할 수 있다 수급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2차 같은 경우 공시세법을 좀 어렵게 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저게 됐죠. 세법은 근데 말했죠. 뭐 반절 정도는 아무리 어렵게 해도 반은 맞출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법 목표가 8개, 10개이기 때문에 그죠? 제 강의를 듣고 만점을 받겠다 그러면 다른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 100점 못 맞아요. 저는 100점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날새요 여러분. 그죠? 객점 강의 해도 계산 문제 5%예요 어차피. 제 강의 들으면 그냥 10개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따라만 가시면. 그죠? 그 정도 돼요. 중개사법 열심히 하시면 되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 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하시면 되고. 자, 아까 과세주체란 말이 있어요. 자,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만 된다겠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라 부르고요.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지방세 그럽니다. 자, 우리 국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배우는 건 요겁니다. 주로 배우는. 이런 게 국세인데 여기 소득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농특세라는 게 있습니다. 얘들이 국세의 대표적인데 물론 국세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배웁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제목은 알고 있어야 돼요. 내용은 안 배워요. 이 자체의 내용을 배우진 않습니다. 이건 저 시험 볼 때, 제가 시험 볼 때는 얘도 시험범위 들어갔었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그때는 공시법 20문제, 세법 20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반씩. 근데 그때는 범위가 훨씬 넓었죠. 근데 이게 이제 빠지면서 문항수가 16문제로 줄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 농특세는 배우지는 않는데 얘는 부가세 할 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죠. 용어만 계속 나오는 것들이죠. 배우는 건 이 두 개입니다. 소득세라는 게 이름이 왜 소득세겠어요?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게 소득세입니다. 근데 우리의 세금은 소득세가 종합 소득세가 있고 양도 소득세 나중에 배웁니다. 나중에 퇴직 소득세 이렇게 세 개 나눠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잘 아시죠? 직장 다니는 분은 세금 내잖아요. 그 연말정산에 세금 낸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금 내는 소득은 8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6개를 종합, 합산해서 한꺼번에 낸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우리 배우는 건 뭐예요? 양도소득세. 얘도 소득세잖아요. 얘는 퇴직금. 얘도 소득세죠. 전부 다 소득세죠. 그러니까 이 소득세를 이렇게 3개로 크게 나누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건 양도소득세가 되겠죠. 아까 종합부동산세, 얘도 국세. 그죠?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국세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건 다 국세예요. 지방세 안 줘요. 왜? 만약에 막 세금이 막 10조, 20조씩 걷는데 그걸 지방자치단체로 줘버리면 지자체가 말을 안 듣지. 왜? 돈이 많으니까. 아쉬울 게 없잖아.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뭘 쥐고 있는 거야? 돈줄을 쥐고 있는 거죠. 어디서? 중앙정부에서. 말 안 들어? 알았어. 그럼 니네 내년 이번 저기 할 때 예산 이거 할 때 니네 안 줄 거야. 그럼 굶어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돈줄을 쥐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여기 있어요. 물론 지방세도 있죠. 얘도 근근히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죠? 체제 생계비는 줘야죠. 그래서 돈 안 되는 건 지방세. 그중에 이제 이런 게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방세가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배우는 건 3개를 주로 배웁니다. 뭐 있어요? 아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배우고요. 지방교육세는 제목 꼭 얘하고 항상 나와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요거 얘네들은 나중에 제목만 나와요. 제목으로 시험해요. 물론 얘가 29회 때인가? 여기 나온 적 있어요. 지역자원 시설세. 강의는 안 해요. 대한민국에서 지역자원시설 강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이제까지 강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시험을 냈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물론 틀리면 좋은데 우리가 틀릴 정도, 일부러 틀릴 정도 여유가 있지 않아요, 점수가? 찍어서 맞춰야 돼요. 이런 찍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문제라는 게 풀어서 맞춘다는 보장 없죠. 풀어서 맞출 수도 있고, 찍어서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시력으로 볼 수도 있고. 시력으로 맞출 수도 있고, 시력으로. 그죠? 그런 거 있죠. 시력으로. 그죠? 실력 없으면. 붙기만 하면 되니까. 안 들키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3개를 주로 배웁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국세니까 국가가 하고 얘는 지방세는 지자체인데,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얘기, 광역자치단체, 특광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있어요. 그죠? 그럼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러면 지방세는 얘네들이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얘네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조세 세 개 있죠. 요거만 알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취득세는 요 중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특광도세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도세 및 구세 그러고요. 재산세는 시군구세를 합니다. 자, 여기서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고 되어 있죠. 지자체가 특광도, 시군구도 있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다는 얘기죠. 얘는 어디 말해요?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얘는 제주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얘네들은 따로 얘네들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방세 11개가 다 어디에 들어가? 특별자치도세 이렇게 들어간 거고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세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 뭐 연기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시군 구세인데 재산세가 연기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세종시 재정으로 간다. 이 두 개만 따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고 되어 있죠. 니네는 따로 니네가 살림을 하라는 얘기죠. 11개 다 가지고. 자, 그럼 그거 빼고는 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린 세 개만 잘 보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 특광도세란 말이 있어요. 자, 이 건물이 경기도 부천시에 있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사셨어. 취득했죠? 그럼 세금 뭐네? 취득세. 어디다 낼까요? 누가 가져간다? 그 부천시에다 내는 건 맞아요? 누가 가져가? 경기도 재정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저기 그 뜻이야.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있는 부동산을 사시면 취득세를 내시잖아. 그럼 다 누가 가져간다? 경기도에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가져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살고 있는데 서울시에 있는 건물 하나 샀다? 취득세 내죠. 누가 가져가? 서울시 재정으로 간다. 이해가세요? 인천광역시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고. 그러면 여기 재산세는 시공구세죠. 자, 이 건물을 사셨어요? 취득세를 어디다 냈어? 경기도에다 냈죠. 자, 이걸 갖고 계시면 재산세가 나와요. 얘는 누가 어디다 낸다? 그죠? 부천시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왜? 시군구세라고 했으니까 부천시에서 가져간다. 그 뜻입니다. 자, 등록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도세 및 구세. 자, 그럼 이 건물을 경기도에 있잖아요. 부천시.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하죠. 등록세 내거든요. 이때 등록세는 누가 가져간다? 경기도에서 가져갑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구란 말이 있어. 구죠. 이 구 지금 뭐라고 되세요? 자치구라고 돼 있죠. 부천시도 구 있죠. 무슨 구? 원미구? 자, 부천시 원미구청장은 선거로 뽑으니까 아니죠? 그죠? 자, 길을 가다가 원미구청장하고 길을 가다가 대전 서구청장이 길을 가다가 마주쳤어요. 옷깃을 딱 스쳤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 옷깃 스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통성명 합시다. 그래가지고 명함을 주고받은 서구청장이 원미구청장한테 명함을 딱 줬더니 원미구청장이 갑자기 친한 척하는 거. 너도 구청장이야? 나도 구청장이야. 되게 반갑죠? 같은 구청장이니까. 그래서 얘가 맘먹고서나 나도 구청장이야. 그러면 서구청장이 뭐랄 거야? 이런 니네 아버지 데리고 와 있는 거 이렇게 하죠. 왜? 같은 구청장이 아니에요. 레벨이 달라. 자, 우리 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치구가 있고 행정구라는 게 행정구. 행정구는 인구가 50만 넘어가면 분구를 합니다. 왜? 한꺼번에 시청에서 관리를 못 하잖아. 구를 나눠. 그러면 원미구청장은 공무원이에요. 부천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인 거고, 여기는 자치구 구청장. 자치구 구청장은요 구청장을 선거로 뽑는 구청장을 말해요. 그럼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은 선거를 하죠. 그 두 개 빼고는 아니에요. 근데 수원시라든가 안산시, 고양시 이런 데는요 다 뭐가 있어? 부천시 다 구가 있잖아. 그죠? 근데 그 구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뭐요? 행정구기 때문에 그 구청장은 공무원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레벨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특광도라고 돼 있죠. 이게 왜 나란히 있어요? 얘네 셋이 짬밥이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울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레벨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이 구청장은 얘네들하고 짬밥이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세전 서구청장은 근본 일반적으로 누구랑 레벨이 같은 거야? 부천시장과 같은 거지. 물론 뭐 인구나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는 서로 다른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구는 무조건 나무 어디를 말한다? 자치구를 말한다는 걸, 즉 자치구는 어디를 말한다?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산세가 무슨 세예요? 시군 구세 재정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인 동네가 어디겠어요? 그렇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고요. 왜? 재산세가 구세니까. 대한민국 땅값 제일 비싼 데가 부동산 가격 제일 비싼 데가 거기잖아요. 걔네들 어마어마하잖아. 그죠? 상상을 초월하죠. 그 재산세가 어마어마하게 거치지.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부자인 거야. 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등록세는 도 단위에서는 어디로 가고 도세로 들어가고 어디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어디로 간다? 자치구세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게요. 25회 때인가 기출문제로 출제됐었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어렵나요? 일단 뭐 뭐라도 하는 게 좋아요. 5든 X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 무조건 틀린 거 찍으면 확률이 5대 5예요. 그죠? OX? X잖아, X. 도쌤이 구세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구세란 뜻이고 광역시세가 아니라 구세란 뜻이잖아. 그럼 등록세는 특별시세에 해당한다? 땡. 틀렸죠. 그죠? 시험 뭐라고 나올게요? 다음 중 특별시세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해가지고 5번 해가지고 등록면허세 정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죠. 이런 수준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다 맞추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틀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틀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거 실수하니까 이제 이게 하나, 두 개 쌓이다 보면 그게 3개 되게 5개 되고 이런다니까. 보통 떨어질 때는 하나, 두 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2차 점수를 보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알고 있는데 실수로 틀리는 게 5개 이상은 나온다니까. 근데 이분들은 다른 거 한두고 이것만 맞췄으면 얘는 붙거든. 그런 게 되게 많아. 이것만 실수하는 붙은 사람 몇천 명이에요, 사실은. 근데 많거든, 이게 되게. 그죠? 작년에 저희 처제가 5개 차로 떨어졌는데 세법을 5개 맞았어. 세법 5개 맞았어. 그죠? 찍어와서 5개 맞은 거야. 근데 그랬거든. 중개사법 80점 맞으면 처제 붙을 수 있어. 중개사법 67.5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민가하고 여기서 얘가 만약 원래대로 작년에 딱 80을 맞았으면 합격이에요. 딱 점으로. 근데 딱 요만큼 5개 차이로 딱 떨어진 거야, 이게. 중개사법에서. 근데 이게 30개면 여러분, 30개면 70 몇 점? 30개면 얘가 78.5점인가? 그죠? 이게 80점이 안 되는 거, 이게.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목표가 이거라니까? 이게 뭐 90점도 아니고, 야, 30개가 맞으면 고득점입니다. 고득점 아니에요. 75점이야. 근데 우린 75점이 고득점인 거야. 이거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이거 맞으려고 지금. 아둥바둥 하는 거지, 막 1년 내내. 그죠? 그러니까 이 공부 시작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천재로 보여요. 예. 이는 맨날 학교 다닐 때 막 가방 집어내고 공부도 안 하고 징그럽게 하는 시험 봤다면 평균 70이야. 천재지. 엄마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1년 내내 뼈빠지게 공부 60 맞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시험 보면 40점 나오고 이런 어디가 얘기도 못 하는데 아들은 펑펑 노는데 평균 70이야. 얼마나 천재야. 천재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 탓하면 안 돼. 공부 보다면 치 애비 닮아가지고 공부 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 닮은 거야. 그죠? 엄마 닮은 거죠. 그죠? 얼마 닮은. 이게 참 하다 보면 좀 그럴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진짜 이 장난 아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 거예요. 양이 많아요. 아직 책이 안 나와서 그래. 책 보면 이제 막 깎아봤죠. 이렇게 두꺼워. 읽으면 막 책도 쬐꺼내요. 노안이야. 더군다나 보이지도 않아. 막 글씨 작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죠. 그죠? 좀 지나면 괜찮아요. 그 적응 훈련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요게 특강도세, 얘는 도세 및 구세, 시군구세 그랬죠. 요게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다 했잖아요. 아까 제가 재산세 내고 나면 또 뭐 또 낼 수 있다고 했죠? 종부세도 낼 수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이 합산이란 말이 있어요. 합산. 합산은 뭐예요? 합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종로구에 이렇게 2개의 토지가 있어요.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충남 천안에 이렇게 2필지가 있어요.
자, 이게 다 여러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종로구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2필지 갖고 있고 충남 천안에 별도 2필 총 4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재산세가 나오겠죠. 자, 근데 얘는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별도 합산. 뭔지 모르지만 합산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럼 얘는 뭘 하라는 얘기야? 그 따로따로 필지별로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얘기야? 두 개 합하라는 얘기야. 합하라는 얘기야. 이름이 합산이잖아. 여러분이 저거 헷갈릴까봐 얘가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뭐라고 붙여서 별도 합산 이렇게 붙여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거예요. 재산세 나옵니다. 요 4개를 한꺼번에 합산해서 재산세가 나온다. 종로구와 천안시 걸 따로따로 합산한다. 따로따로예요. 왜 그럴까요? 시군구세라 그런 거예요. 별 얘기 아니에요. 얘가 시군구세잖아. 그럼 세금 어떻게 부과한다고? 시, 군, 구별로 따로따로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산도 어떻게 해야 돼? 시, 군, 구별로 합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종로구에 있으니까 아까 재산세가 시군구세니까 이 두 개는 종로구에서 이거 두 개만 합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서 나한테 보내주는 거고 요 두 개는 어디서? 천안시에서 지네 동네에 있는 거 두 개만 합산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라고요? 외우는 거 아니고 시군구세니까 합산을 시군구로 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특광도세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특광도세라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특별시 전체, 광역시 전체, 도 전체 합산하겠죠. 합산하게 되면. 그 얘기예요. 자, 얘 종부세입니다. 나중에. 얘네 둘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돼 있어요. 자, 종부세는 국세죠. 얘는 국세예요. 자, 국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죠. 중앙정부니까. 그죠? 그러니 똑같은 합산인데 어떻게 한다? 전국 합산이에요. 그럼 종부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세무서에서. 이걸 다 합하죠. 여러분 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전국의 별도 합산 대상들을 몽땅 합해서 80억 초과되면 종부세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합산해? 전국 합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게요? 이런 식으로 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시, 군, 구별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5조. 왜요? 재산세는 시, 군, 구별로 합산하고 종부세는 국세니까 뭐 전국 합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를 근데 지금 들으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7, 8월에 가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못 맞춰요. 헷갈린데. 이게 왜 그러죠? 헷갈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뒤에 가서 이제 헷갈리니까 와가지고 다시 와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럼 제가 7월달, 8월달 이 설명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뭐는 알고 있어? 이건 알죠? 재산세가 무슨 세요? 시군구세요. 종부세는요? 국세. 이건 다 알아요. 말로는 시군구세요? 국세 했는데 이건 몰라요. 웃기잖아. 뭘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건 나중에 외워도 돼요, 여러분. 숫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지금 안 외워도 돼. 기본 개념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걸 봐야지. 그리고 나서 숫자를 대입하면 되는데 막 무슨 막 숫자에 나 목숨 걸어가지고 뭐 며칠 몇 년 여기 목숨 걸어요. 그 숫자로 답이 나오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성이 보면. 근데 우리가 문제를 틀린 이유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변형을 조금만 하잖아. 못 풀어요. 조금만 바꾸면 이해를 못해. 그러면 그 문제심을 살짝 바뀌면 틀려. 왜? 근본이 안 돼 있으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변형되면 이거 뭐지 하고 갑자기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군구세, 특광도세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런 뜻이다. 세금도 시군 구별로 합산도 시군 따로따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아까 제가 과세 요건을 얘기했잖아요. 법으로 어떤 요건을 정해주고 이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요건 충족이 안 되면 세금 부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 요건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납세 의무자라고 돼 있어요. 이런 뜻은 뭐예요? 그 세금을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취득세는 무조건 네가 내야 돼. 이렇게 취득하면 네가 세금 내고 재산세는 네가 내고 양도세는 네가 내야 돼라고 법으로 정해주는 거죠. 왜? 법으로 정해줘야 뭐라는 거야? 나중에 얘가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얘한테 제재를 할 수 있죠. 너 취득세 안 냈어? 그럼 너 압류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읽어봤어야 되는데 LH 직원이 뭐
부당이득에 77억인가? 뭘 얻었는데 처벌을 못 한다잖아. 할 수 없대잖아. 그게 왜 그러겠어요? 법적 뭔가 근거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그래? 나도 LH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잖아. 나라가 개판입니다. 그죠? 그 내부 정보 이용해서 사람을 다 한 거잖아. 근데 그거를 처벌을 못 한대. 왜? 맞는 말이긴 해요. 왜?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소급해서 처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불이익을 다 훨씬 많겠죠. 근데 그 대신 그런 걸 이용해서 가는 사람 되게 많은 거지. 웃긴 거죠. 말도 안 되잖아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얼마나 허술해요. 그러니까 해먹으면 한두 명 개만 해먹겠어? 다 해먹어요. 수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LH 직원이면 저도 해먹죠. 솔직히 톡 까놓고 여러분 안 하겠어? 뭐 여러분 안 할 수 있죠. 저는 할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만약 거기 그 자리에 있으면 난 분명히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내 주변의 지인이나 친한 사람 다 얘기해 주겠지. 안 하겠어? 다 하는 걸 누구나 대한민국에. 근데 그게 정도가 있는 건데 걔들 아마 조직적으로 막 했잖아요. 막 다 해가지고 걔네만 하겠어요? 토지공사 다 해요 다. 뭐 시다한테 공무원들도 다 하지. 왜? 자기가 담당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개발 담당하는 사람 공무원들은 다 알잖아. 개발이 어떻게 된다는 거 뻔히 알죠. 다 사지 뭐 안 사. 한두 명이겠어 조사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근데 뭐 더 해먹는 게 더 많잖아요 위에서. 걔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게 한인 거지. 그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란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법으로 정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번에 갯돈 타가지고 그죠? 1억을 갯돈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문화생활 좀 해보려고 TV를 하나 살라고 했어. 큰 걸 하라 했더니 돈이 얼마 안 돼서 1억짜리를 샀어. 더 좋은 거 살라고 했는데 TV가 1억짜리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1억 8천짜리 있어요. 1억 8천짜리 110 몇 인치인데 8K짜리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TV를 만들 수 있는데 전 세계 두 군데밖에 없대요. 어딜까요? 삼성하고 LG 두 군데밖에 없어요. 110인치인가 되는데 8K짜리 장난 아니죠. 근데 그 1억 7천인가 8천이래. 그런 거 사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없는 거지. 우리만 돈 없어요. 남들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우린 돈이 없으니 약수와 갯돈 타가지고 1억 원짜리 TV를 샀습니다. 자, 그럼 얘는 취득했죠? 그럼 얘는 취득세 낼까요? 안 낼까요? TV 사면 취득세 낼 것 같아요? 안 낼까요? 1억 그럼 좀 비싸 보이죠? 여러분 그냥 뭐 삼성이나 LG 거 TV 있죠? 한 뭐 200만 원짜리 샀어. 취득했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왜 안 낼까요? 여기에 취득세를 법으로 만들 때 이거는 취득세를 내야 된다 법으로 정해놨어요. 대상을. 그러니까 이거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정해놨어. 근데 그 정해진 내용에 보면 뭐는 없어. TV는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TV는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어? 없어. 왜요? 법에 정해진 요건 중에 과세 대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취득세는 얘가 내고 재산세는 얘가 내고 여러분 집에 물방울 다이아 12억짜리 있어. 물방울 다이아 10억짜리 물방울 다이아 있어. 갖고 있어. 재산세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안 내요. 10억짜리 가지고 안 내. 왜? 재산세 과세 대상에 물방울 다이아는 없어요. 만약에 법에 물방울 다이아 갖고 있는 사람도 재산세 내야 된다 정해져 있으면 내야 돼요. 근데 걔는 과세할 방법이 없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모르잖아. 부과를 못 하는 거야. 내가 피카소 그림 하나 가지고 있어. 막 300억짜리 가지고 있대. 재산세 내야 안 내? 안 내요. 왜? 재산세 대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대상을 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고 팔았을 때만 세금을 내야 정한 걸 뭐라 그래요? 대상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죠.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야. 이게 중요하죠. 그죠? 내가 얼마에 샀어? 얼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금액에 얼마의 비율만큼을 과세할 것이냐. 이걸 뭐라 그래요? 세율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은 여기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표가 뭐예요? 지금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에 산출세액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과표는 뭐다? 세액을 산출할 때 기준,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 그럽니다. 그럼 여기다가 세율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돼요. 이 네 개를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 그래요. 우리 1년 내내 이거 배워요, 여러분. 1년 내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납세 의무자, 대상, 과표, 세율 다 이것만 배우는 계속.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네 개를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다. 근데 과세 요건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겠죠. 왜? 계속 나온다 이렇게 1년 내내. 외우는 거 아니고요. 나중에 외우라는 것만 외워야 되는데 이상한 걸 잠깐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대상은 공통해 보겠어. 부동산이지. 우리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다 뭐는 들어가. 부동산은 다 들어가겠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죠. 토지가 부동산 대표주자죠. 이걸 뭐 하면 취득하면 뭐 내고 취득세 내고. 별거 없죠. 똑같아요. 등록하면 등록세 내고.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고. 얘가 좀 많으면 종부세 내고. 팔면 양도세 내고. 뭐 있어 이거 뭐. 그죠? 대상 정해주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자, 토지가 있어. 취득세는 누가 내겠어요? 취득한 사람이 내겠지. 취득한 사람이. 취득한 사람이 냅니다. 그죠? 등록세는 뭐 누가 내겠어요? 등기등록 할 때 등기등록 한 사람이 내겠지. 등기등록 한 사람이. 자, 이거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을 내니까 취득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취득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고 등록세는 등기등록 할 때 내죠. 그럼 누가 내요? 등기등록을 하는 자, 그 명의자가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등기하느냐. 그럼 무조건 명의자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재산세는 아까 뭐라 했죠? 누가 낸다? 보유세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겠지. 언제 기준으로? 그렇지.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내죠. 종부세는 똑같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은 6억 초과, 뭐 별도 합산은 80억 초과, 종합은 5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양도세는 양도한 사람이 내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네, 보시면 취득세 언제 기준? 취득할 당시. 얘는 취득하면 내니까 항상 기준이 취득할 당시를 기준하고 등록세는 뭐 할 때 내요? 등기등록 할 때 내니까 모든 기준이 등기등록 당시 기준이고 얘네 둘은 언제 기준이고 6월 1일이 기준이고 얘는 양도할 때 되니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우리 시험에 재산세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기출문제 정답으로.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무조건 재산세 종부세는요. 법에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언제 기준? 그럼 무조건 언제야? 6월 1일이에요. 걔가 정답이에요. 무조건 6월 1일. 올해 시험에 뒤에 지문이 있어요. 그게 정답으로 나왔어. 다음 중 틀린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되게 많다니까. 아까 물납도 말했잖아요. 물납은 재산세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종부세에서 틀린 거 골라라. 종부세는 물납할 수 있다. 땡 틀렸죠. 재산세 문제 하나가 이거 있어요. 6월 1일 이거 가지고 시험을 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니까 모든 기준이 취득할 때 기준으로 가는 거고 등록세는 등기등록 할 때 내니까 등기등록 당시 기준이고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 기준이고 6월 1일이고 양도세는 언제 기준이다? 양도일 기준이에요. 그럼 다른 건 됐는데 양도세 양도일은 일반적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언제가 양도일이냐면 잔금 날짜입니다. 실제 돈 준 날 있죠. 실제 잔금 지급일을 양도일로 해요. 계약서가 아니라 뭐? 실제로 내가 잔금을 준 날, 오늘 잔금 줬어? 오늘이 양도일이, 내일 주면 내일이 양도일이, 오늘 내일 전에 어제 줬으면 어제가 양도일이 된다. 그날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자, 뒤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세법은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상이란 말이 있고 실질과세로 이거는 뭐라고 돼요? 형식주의란 말이 있어요. 우리 세법은 전부 다 사실상이란 말을 써요. 실질과세란 말이에요. 이 사실상의 뜻은 뭐다? 뭘 하다? 등기했니 안 했니? 허가 받았니 안 받았니? 형식과 관계없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으로 등기를 안 했어도 취득했으면 세금 내고, 그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는 얘기지. 내가 임대사업을 해요.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했어. 근데 임대수 1년에 뭐 1억씩 임대 수입이 들어와. 근데 사업자 등록 안 했어. 하지만 등록은 안 했어도 뭐예요?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죠? 그럼 뭐 해야 돼?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에 따라서 허가 받았건 안 받았건 미등기 뭐건 팔고 팔았는데 소득 생기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세금 내.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여기에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뭐? 등록세. 자, 등록세는요.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얘는 뭐만 따져? 아무것도 안 따지고 오로지 하나만 따져요. 누구 앞으로 등기할 거니? 이거 하나만 따져요. 그러니까 등록세는 이게 실제 네 거니 내 건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따져요. 자, 이 중에서 누구 앞으로 등기할 거예요? 저요? 그럼 네가 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등록세 누구? 형식을 갖춘, 즉 누구? 등기를 받는 명의자한테 무조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세 왜 받는 거야? 내가 네 이름을, 너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공부상에 등기부등본에 네 이름을 써줬잖아. 네 이름 써줬으니까 네 이름 써준 대가로 돈을 받는 게 뭐야? 등록세예요. 왜 거기다 이름 올리려면 볼펜값, 뭐 잉크값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네 이름 올려서 이름 올라간 너한테 세금을 받겠다? 그런 뜻이에요. 등록세는 무조건 누가 낸다? 이름 올라간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전세를 들어가? 본인이 전세 들어간다고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전세를 들어가.
그죠? 5억에 전세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 들어가면 뭐 해야 돼? 무슨 등기해야 돼? 전세 들어가면 그냥 돈만 주고 주인한테 주고 끝이야? 아니지. 뭐예요? 전세 들어가면 전세권 등기할 거 아니에요. 전세권 등기해야지. 그죠? 그럼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름이 세입자인 여러분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까? 집주인 명의로 합니까? 그냥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여러분이 전세를 들어가 지금 A라는 집에 여러분이 5억을 주고 전세를 들어갔어. 그럼 전세권 설정 하죠. 그러면 전세권 할 때 명의를 여러분 명의로 해야 돼? 집주인 명의로 해야 돼? 내 명의로 해야지. 집주인 명의라면 내가 돈 주고 들어갔는데 집주인 명의라면 나갈 때 5억을 또 주고 나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누구? 세입자인 내 명의로.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전세 보증금 들어간 걸 나중에 그 권리를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세입자인 내 명의로 하는 거지. 그럼 누구 이름으로 했어? 세입자 명의로 했죠? 등록세 누가 내야 돼? 세입자이죠. 왜?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이름 올라간 사람이 된다니까. 무조건 이름 써준 대가로 받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그런 얘기예요. 요것 빼곤 다 실질과세라고 합니다. 자, 1번 보세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 등기를 안 했대요. 근데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면 사실상 취득했어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OX. X잖아. 왜? 말했잖아요. 등기했건 안 했건 뭐 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없다. 틀렸지? 올해 취득세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올해 시험에도 취득세 지문에 나왔어요. 맞는 지문으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자, 공부상 1주택이야. 자, 여러분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죠? 건축물 대장이 주택이죠? 근데 뭘로 쓰고 있어?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이걸 팔았어요. 이 상태로. 얘는 주택이다, 아니다. 세법상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잘 봐봐요. 건축물 대장이 주택이에요? 실제는 뭘로 쓰고 있어?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팔았어요? 그럼 세법은 뭘 우선한다? 그렇지. 실제를 우선한다겠죠. 그럼 얘는 지금 공부상의 주택인 건 맞지만 실제는 뭘로 쓰고 있어? 영업용 건물로 쓰고 있잖아. 그럼 얘는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실제 용도로 우선하니까 영업용 건물로 사용했어. 그럼 얘가 실제로 영업용 건물이니까 얘는 주택이 아니라 뭘로 봐요? 영업용 건물로 봐서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얘가. 항상 공부상과 실제가 다르다. 그럼 뭐가 우선이다? 사실상을 우선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등록세는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가 없다. OX. 얘는 오지. 왜? 얘는 무조건 뭘 해야 돼? 등기를 했을 때만 세금을 내는 거야. 내가 실제 취득했는데 내 앞으로 등기 안 해. 그럼 저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오로지 등록세는 뭐만 있다? 무조건 뭐만 따진다? 누구 이름으로 이름 올라가는 사람한테 부과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사실상 관계 없는 거지. 그죠? 이건 나중에 앞으로 계속 나와요. 오늘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사실상 세법은 다 뭘로 간다? 실질과세다. 이 말이 뭐다? 형식하고 관계없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등기했니 안 했니? 허가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지. 여러분 미등기 있잖아. 미등기. 집을 사서 미등기하고 있다가 미등기 상태로 팔았어요. 등기 안 하고 파는 거잖아. 양도세 내겠어 안 내겠어? 내야지. 왜? 등기를 안 했어도 팔아서 소득이 생기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기 안 했어도 뭐 해야 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미등기는 안 내는 게 아니라 걸리면 죽어요. 양도세 세율이 70%죠. 팔면. 왜? 미등기가 뭐야? 사가지고 지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전매해서 팔아먹은 거잖아. 근데 얘는 등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형식주의다. 양도세가 그럼 뭐야? 등기 안 하면 세금 안 내도 된다니. 그럼 대한민국 누가 등기하고 팔라고 그래? 다 미등기로 팔아버리지. 그죠? 세법이 그런 얘기야. 그래서 다 실질과세입니다. 이거 나중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아씨, 난 저거 이해 안 가는데 상관없다 했죠. 내가 했죠. 이해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들을 때, 알았어. 뭐, 그죠? 그런 거 같아. 그러면 된다니까. 안 그러고 막 이걸 막 알겠다가 막 의욕을 가지면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럼 막 계속 짜증나요. 집에 가서 맨날 고민해. 오늘 수업만 끝나고 집에 가면 앉아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내 길인가 아닌가. 이것이, 그것이 문제라다. 이러고 있다니까. 맨날 그런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죠?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과표가 나와요. 자, 과표는 이제 얼마? 금액이죠, 금액. 그죠? 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용어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우리 세금은 납부 방법이 있어요. 세금 내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린 두 개만 배워요. 하나는 뭐? 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요. 고통징수란 말이 있어요. 세금을 이제 내야 되잖아요. 거둘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그대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읽으면.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얘기죠.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가서
신고도 하고 돈도 내는 걸 뭐라 그래? 말 그대로 신고납부를 하고요. 보통징수는 그냥 무조건 뭐 날라가면 고지서 날라와서 걷어가는 걸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쉽게 생각하면 돼. 그죠? 그러면 재산세는 고지서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가서 신고합니까? 재산은 고지서 나오잖아. 그럼 뭐야? 보통징수. 다음 달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종부세는 뭐가 나와요?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달 말에 나와요. 말에 10일 25일부터 발부하니까 이달 안에 나오죠. 그럼 걔는 보통징수인 거야. 근데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는 거 말 그대로 뭐라 그래요? 신고납부라고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취득세 내셔야 되죠. 그럼 취득세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서 내가 얼마에 샀다고 신고하고 돈도 내가 내는 거야. 집을 팔면 양도세도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얼마에 팔았다고 신고하고 돈을 내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한테 할까요? 자, 이렇게 둘이 매매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양도했고 얘는 뭐 한 거요? 취득을 한 거죠. 그럼 얘는 양도세 내고 이걸 내겠죠. 자, 그러면 얘는 팔았으니까 국세청에 가서 양도세 신고하고 산 사람은 본인 앞으로 등기해야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 취득세 내고 등기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얘도 지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라는 얘기고 얘도 네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라는 얘기지. 왜 얘네들한테 니들이 알아서 신고하고 돈을 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등기를 안 한 상태면 얘네 둘이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둘이 매매를 했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돼 있어. 그러면 과세권자는 우리가 이걸 매매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방법이 없잖아요. 왜? 등기 안 했으니까 당사자가.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돌다방에서 만나서 계약서 돌다방에 계약서 쓰면서 쌍화차 마시는데 쌍화차에 노른자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걔네가 알아 몰라. 모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구밖에 몰라. 당사자만 아는 거지. 이 사람하고 나만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가 얼마에 팔았는지 신고하고 네가 얼마에 샀는지 신고하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얘는 신고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건, 사고 파는 건 매매 당사자만 그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니네들이 와서 뭐 해라? 신고하고 돈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 때 되는 세금 있죠.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이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재산세, 종부세는요. 거래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사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액도 모르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가서 신고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누가? 과세권자가 자기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요, 특징이 한 번 내고 끝? 그러면 내가 신고하면 돼. 근데 계속 내. 재산세를 한 번 내면 끝이에요? 아니잖아. 올해 내고 갖고 있으면 내년 갖고 있으면 계속 내잖아. 그럼 똑같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 번 나오는 건 걔네들이 하는 거야. 알아서. 우리한테 매번 뭐 재산세 매번 네가 알아서 신고하라 그럼 짜증내잖아요. 세금 내는 것도 열받는데 맨날 뭐 1년에 한 번씩 하라 그럼 짜증나죠. 이것들은 근데 뭐예요? 사거나 팔았을 때만 신고하는 거죠.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고 팔 때 신고 납부. 얘네 둘은 고지서를 걔네들이 만들어서 보내주는 건 자기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5개잖아요. 이렇게 5개 쭉. 그죠? 요 3개는 신고 납부고 여기 2개는 뭐야? 공시가격으로 보통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납부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취득세는 과표가 뭐냐? 여러분이 신고한다 했죠? 그럼 여러분 신고하면 그 신고 금액이에요. 나 1억에 샀다라고 부천시가 신고하면 부천시 알았어? 하고 그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언제적 금액을 아까 신고한다 했죠?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거니까 취득할 당시 금액을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등록해서 신고 납부잖아요. 그럼 얘는 언제적 금액을 신고할까요? 얘는 아까 뭐 할 때 낸다 했어? 등기 등록 할 때 내니까 언제 금액을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까요? 걔네들이. 그렇지. 6월 1일 현재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현재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얘는 과세 기준일 그러거든요. 이게 뭔 뜻이에요?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날 그런 뜻이죠. 근데 얘네 둘은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니까 가격도 6월 1일 현재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양도세, 양도가에 계산하죠. 양도세는 근데 다 내는 거 아니잖아요. 차익이죠.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있죠. 어디서 산 금액에서 파는 금액에 산 금액 빼고 경비 빼고 남은 거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얘는 취득세니까 취득 당시, 얘는 등기 등록 당시, 얘네 둘은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세는
양도 당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맞출 수 있나 한번 보세요. 그냥 가볍게. 자, 취득세예요. 1번. 취득 3월 1일에 토지를 샀어요. 그죠? 근데 얘가 취득세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대.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시가 표준 여기 꽂힐 필요 없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대. OX. X지. 왜 X예요? 그래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가 기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3월 1일에 샀잖아요. 그러면 언제 걸 적용해야 돼? 3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 그래야 정답이지. 무슨 말 이해 가시죠? 6월 1일 그래서 틀린 거잖아.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이 2번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등록세에서. 이걸 외우면 틀려요. 근데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으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뭐가 됐대요? 변경이 됐대요. 그러면 이때 등록세 과세 표준은 자산 재평가 전 가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 OX. 이게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외우잖아요? 그럼 되게 헷갈려요. 얘도 지금 언제 기준이라고 얘는? 등록세는 언제 기준이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죠. 얘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여기가 중요한 게 이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사유로 등기 당시 가액이 뭐가 됐대? 변경됐대잖아. 그럼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뭐예요? 이거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변경된 가액을 과표를 한다? 그래야 맞는 거지.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재평가 전 가액을. 이게 등록세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틀린다. 왜 틀려요? 외우니까 그래요. 물론 외워야 돼요. 서로.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이해한다. 다 결국 외워야 되는 거야. 이해만 하면 뭐해? 숫자를 못 외우면 소용없는 거지. 근데 그 외우더라도 개념을 이해하고 외우는 거하고 무대뽀로 외우는 건 달라요. 이해하고 외우면 잃어버리다 나중에 그 지문이 나오면 얘가 이랬었지 하고 풀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외워버리면 생각 안 하면 땡이거든. 그러니까 이해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외우려고 쳐봐요. 그럼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 외워. 근데 재평가 전 금액이라고. 이건 또 뭐지? 이럴 수 있잖아. 그냥 이거예요. 등기 등록 당시 가액 변경 이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이게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니까. 그죠? 얘는 변경된 가액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등록세 할 때 시험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여기 작년 기출문제, 올해 기출문제. 재산세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수구청장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 다 필요 없죠.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거 하나잖아요. 저기 뭐라고 돼 있어?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한다. OX. 지금 뭐예요? 지금 재산세 문제 풀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재산세는 무조건 기준 그럼 언제야? 6월 1일이라니까. 뭐라고 돼 있어? 허가일 현재 이런 건 없다니까요. 이건 무조건 6월 1일이라니까. 틀렸잖아. 이게 우리 정답이에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죠.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이 기출로 몇 년 전에 이 문제가 기출 문제로 나왔어요.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12월 31일 현재 시가에 한다. 틀렸지? 왜? 6월 1일이라니까. 이번에 오라고 했어. 허가일 현재 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1년 내내 얘기하잖아요. 재산세 6월 1일 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아니라 맞춰야 되는 문제잖아. 근데 막상 시험 볼 땐 또 그게 문제예요. 지금하고 시험 볼 때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이 정도 했는데 막상 시험지 딱 받으면 그때부터 멍한 거예요. 그때부터 긴장해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 멍해가지고 읽었는데 해석이 안 돼. 때 풀던 문제인데 이게 지금 뭘 물어보는 거지? 이것 때문에 문제인가? 실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실력은 되는데 막상 시험 볼 때 당황해가지고 막 긴장해서 틀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 진짜 억울하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막 긴장해가지고 약 먹고죠. 막 우황청심을 먹었는데 너무 잘못 먹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안정감 딱 진정제처럼 돼가지고 막 편안하게 앉았다가 그냥 시험만 편안하게 보고 안 떨고 있다가 나와서 떨어지는 분도 있고. 편안한 건 뽕 맞은 것처럼 이런 거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약이 그렇잖아요. 그죠? 언제 먹냐고 중요하잖아요. 그죠? 멀미약도 그렇잖아요. 멀미약도 이 시간대 잘 맞춰야지 잘못 먹으면 먹어놓고도 오바이트 하잖아요. 그죠? 저 이번에 저기 갔다 왔거든요. 울릉도. 처갓집 식구들하고 울릉도 갔다 왔는데 독도 그죠? 독도는 3대가 나라를 3대가 뭘 해야지 덕을 쌓아야지 간다잖아요. 전 독도 들어갔어요.
야, 근데 날씨가 되게 막 파도 치고 그랬거든요. 저번 못 할 줄 알았어요. 그럼 들어갔어요. 20분 밖 20분. 막 내리자마자 20분 안에 20분만 있다 나와야 돼. 다시 와야 돼. 정신없이 나가서 막 사진만 찍는 거야. 오,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갈 일 없겠죠. 처음 간 거고, 그죠? 운이 좋았죠. 배 타고 막 월미향 먹고 막 난리, 막 오바이트 타고 난리야. 막 뒤에 옆에 막 사람들 다 여기서 웃격거리고 앞에 아이 줘 봉투 하나 줘 하나씩 오바이트 하는 사람들, 그죠? 저희는 멀미향 먹고 해서 먹으니까 뭐 졸리더라고. 그냥 잤어요, 그죠? 2시간 반 갔나? 그죠? 우린 저기 후프인가 거기서 탔는데 후프까지 가는 차 타고 3시간 갔어요. 3시간 가서 거기서 차 대놓고. 근데 거기가 제일 가깝대요. 안 그러면 배 타면 6시간씩 막 걸리고, 배는 6시간 못 탈 것 같아요. 2시간 반도 KTX에 이렇게 앉아있어. 움직이도 못해요. 밖에 못 나가.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파도 치니까 나가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한이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2시간 반, 6시간 가봐. 죽지. 그죠? 가보긴 했는데 잘 갔다 왔죠. 그죠? 독도는 참 그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독도에 발을 딱 디는데 한국 사람은 그 마음이 뭐가 있어요. 팅하는 게 있어요. 뭔가 막 뭉클해요. 근데 딱 가잖아요. 그럼 그 독도 수비 경찰들이 인사를 해요. 경례를 딱 하고 있어요. 딱 우리 들어갈 때 경례를 딱 해 서가지고. 그럼 그 쳐다보면 뭉클한 게 있어요. 국민이니까, 그죠? 그거 하나로 족한 거지, 그죠? 울릉도 갔다 온 거 다른 건 없어요. 물가 겁나 비싸고, 아우, 뭐 하나 먹었다 12,000원, 10,000원이야? 기본이. 진짜 비싸더라고. 독도새우라고 들어보셨어요? 독도새우. 키로에 16만 원이야. 1kg에 16만 원이야. 한 마리에 한 15,000원, 2만 원에 한 마리가. 야, 진짜. 그걸 왜 먹나 몰라. 갔으니까 평생 언제 먹겠냐 하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 다 비싼 거죠. 거기 2번, 3번은 안 가거든요.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배 타고 너무 멀고, 그죠? 한 번은 가도 좋죠. 독도는 갔다 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뭐요? 그러니까 물납 허가일 아니고 X 과세액. 이게 올해 정답이었다니까요. 주택분 종합부동산 압세면 6월 1일 현재 6억을 초과한 줄 뭔지 모르죠? 이것만 물어보는 거. 6월 1일 맞죠? 맞는 얘기예요, 그냥. 어차피 이런 건 지금 우리 안 배웠잖아, 그죠? 여기는 뭐만 물어보는 거. 언제 기준이냐 그 얘기죠. 자, 양도세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부모님 집이에요. 여러분도 집이 있어. 근데 여러분 학가에서 같이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1세대 2주택이에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현재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집을 팔았어. 가지고 오늘 계약금을 받았어. 2주택이잖아. 왜?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은 계약금이 받아버렸네요. 그럼 여러분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미 계약금을 받았어. 지금 현재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 동일 세대원이죠. 1세대 2주택이잖아. 같이 살면, 그죠? 그럼 근데 그 상태로 여러분 집을 파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자, 양도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일 현재죠. 얘는 양도일이 언제다? 잔금 날짜예요. 자, 계약일 현재 부모와 동일 세대래. 지금 오늘은 지금 현재 계약을 했는데 오늘까지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거 부모랑. 양도세는 언제 기준이요? 양도일 언제야? 잔금 날짜야. 잔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가면 돼요. 세대 분리하면 되는 거야. 잔금 치기 전에 주소 옮겨버리면 돼요. 그럼 나는 양도일 현재 몇 주택이야? 1주택인 거지. 그쵸? 그러니까 계약일 현재 동일 세대원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다. 땡. 틀렸죠. 왜? 이런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언제 기준이에요? 잔금 날짜가 양도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할 때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2년 거주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잔금 날짜 기준으로 내가 1세대 1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할 때는 내가 2년 거주해서 만약에 20일이 부족해. 그죠? 하지만 잔금은 30일 정도 있다 치죠. 그러면 30일 되면 2년 거주가 되고 보유가 되는 거지. 그럼 나는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뉴스에 고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양도세 9억이 초과되면 1주택도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일부러 세금을 내야 돼. 근데 법에서 정부에서 그걸 바꾸겠다고 했어요. 12억으로. 그럼 9억인데 12억으로 바꾸면 12억까지는 비과세 주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치고 잔금을 안 치는 거예요. 왜? 이게 바뀔 수도 있잖아. 바뀌면 세금 몇 천만 원 차이 나거든요. 이게 계산하면. 그러니까 버티는 거야. 왜 버텨요? 왜 잔금을 안 쳐? 양도세는 언제 기준이니까? 양도일 기준을 따지니까 잔금을 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도 안 하고 잔금 안 치고 기다리는 거지. 둘이 협의하고 버티는 거지. 왜? 만약에 잔금 쳤는데 이번 달에 바뀔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나는 잔금 날짜가 양도일이니까 잔금을 쳐버리면 나는 이미 잔금을 지급했는데 등기 쳤는데 이번에 바뀌어버렸어. 나는 혜택을 못 보잖아. 버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날짜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사실 여러분 중개상부 1년 하는 게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동산에 관한 지식을 1년 동안 어디가 배울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민법도 그렇고 세법도 마찬가지고. 그죠? 안 내도 될 세금을 알면 안 내도 되는 걸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만 판단하면 세금 안 내도 되는데 몰라가 내는 게 되게 많아요. 진짜로요.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뭐 민법 같은 거 임차권 등기명령 같은 거 아시죠? 그런 거 나중에 배우거든요. 그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전세 보증을 안 빼주니까 뭐라 그래요? 일단 그러면 먼저 나가면 나중에 줄게요. 나갔다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임차권 그죠? 등기명령 그걸 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주소 옮기더라도 내가 대항력이 생기거든. 그 뉴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집주인이 전세금 안 빼준대. 버티고 있어. 알았어요. 그러면요. 나 임차권 설정 명령 그거 하고 등기하고 나갈게요. 그러면 바로 보증금 빼줄게 이런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건 어디 가서 배워? 민법에서 나오고. 모르면 그걸 당하는 거예요. 사람 좋다고 나갔다가 나중에 죽는 거지. 자기 보증금 다 날리고. 그렇게 따지면 되게 좋은 공부죠. 자격증이라 그런 거지. 이거 그냥 2년 다니면 그냥 자격증 줄게요. 개근만 하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죠? 대신 개근하셔야 돼요. 6년계. 그죠? 개근. 이 공부는 개근만 하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개근. 개근이 뭔지 알죠?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야.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개근 안 해봤는데 이번에 개근 한번 해보는 거지. 그죠? 국민학교 다닐 때 6년 개근하면 상 주거든요. 6년 졸업할 때 그럼 상 많이 주죠. 사전도 주고 그러죠? 걔네들은 사람이 아니죠. 어린 것들이 어떻게 6년 동안 학교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 갔다는 얘기잖아. 사람이 아닌 거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간성이 없잖아요. 인간미가 없잖아. 그죠? 저는 집에서는 6년 개근인데 학교에서는 못 탔어요. 집에서는 6년 개근이에요. 6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있은 적이 없어요. 학교를 항상 갔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안 주더라고.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인간미를 내가 기르기 위해서 중간에 살짝 1년에 한두 번씩 빠져줬어요. 1년에 일부러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뒷산이 있어요. 학교 뒷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애들 몇 명 꼬셔가지고 혼자 있으면 그렇잖아. 공부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소풍 애들 이제 내려갈 때 되면 슬슬 내려와서 같이 이렇게 집에 가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개근상은 못 타봤어요. 집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죠. 제가 6년기 그런 것 같은데 왜 상을 못 탈까? 그죠? 저만 알고 있는 얘기죠. 여러분 이번에 개근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럼 붙을 수 있어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 이해하면 이게 안 외워도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하나씩 가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해 안 가도 상관없어요. 이거 1년에 수업 시간에 수십 번 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들으면 되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그죠? 차근차근 하시면 된다. 그죠? 중요하죠. 자, 이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기준식과 공식과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좀 쉬었다가 설명할게요.